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실시한 중앙대 수리논술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하고 올해 중앙대 논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에 수시 모집 요강이 각 대학별로 모두 발표를 하면 각 대학별로 논술 전형에 대한 사항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기로 하고, 올해는 작년과 올해 중앙대 수리논술 전형의 기본 사항 정도만 안내해 드리면 중앙대는 논술이 70% 반영합니다. 교과 20%에 비교과가 출결을 10% 반영하는데, 교과를 반영할 때요, 여러분이 고3 1학기까지 했던 공부 과목 중에서 가장 잘한 5과목을 뽑아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만 반영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점수보다는 대체로 좋고, 일반 중앙대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합격자의 평균이 3.7 정도 되고요. 수능최저는 공통조건이 한국사 4등급 이내, 탐구는 의학계열을 제외하고 상위 한 과목, 그리고 모든 단위가 영어는 1,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중앙대 수능최저 마칠 때 가장 좋은 학생은 영어 2등급인 학생이 제일 혜택을 많이 볼 거고요. 일반 자연계열은 3합6이고 약학은 4합5이고 의학은 4합5에 탐구 2과목 평균이고, 실제로 영어까지 포함하면 4합6인 영어 2등급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안성 캠퍼스인 다빈치 캠퍼스는 2합6에 탐구를 반영할 때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비교 내신은 현재 3수생인 학생이라면 내신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한마디 더 드리자면 중앙대는 교과보다는 비교과인 출결이 반영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결석 많은 학생들은 중앙대 지원할 때 고민이 좀 될 거예요. 수리논술 시험에 대해서 요약하면, 논술 시험은 보통 수능주가 지난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 2번에 걸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 범위는 고1의 전 과정이 되겠고요. 시험 시간이 120분, 4문제를 보고 각 소문항은 문제 1번은 한 문제, 나머지는 2개 정도여서 전체적으로는 7문항 정도 되고요. 문제 1번, 2번, 3번, 4번의 배점은 논술이 100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배점이 됩니다. 논술 시험에 관한 주의사항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시험 시간은 토요일날 시험 볼 때 자연계열 1의 모집 단위는 이런 모집 단위가 오전 10시에 시험을 보고요. 자연계열 2는 이렇게 의학학 계열을 포함한 이런 일부 모집 단위가 자연계열 2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최근 기출문제의 경향을 파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는 고1의 과정은 보통 공식과 연관해서 간접적으로 가볍게 문제 해결의 계산 과정에서 풀리고요. 수학1은 수열에 관한 내용 정도를 가끔씩 그냥 한두 문제 정도 넣는 정도고, 주요한 건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중에서도 중앙대 하면 정적분, 정적분에 관한 여러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이 중앙대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여기 있는 단어의 이름을 보면 요런 내용들을 출제했구나라는 것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고, 확통은 각 문제지 1번에서 무조건 한 문제 출제하고요. 기한은 2023학년도부터는 문제 4번에 고정 출제를 하면서 보통 4번에 소문항 하나 정도를 출제하다가 이번에는 4번 문제 전체를 기하의 문제로 출제하면서 보통 이렇게 4-1번은 공간도형, 4-2번은 포물선, 소문항 1번과 2번에 따로따로 배치해서 독립문항으로 여러 단원을 묻는 형태로 출제를 하고요. 작년에 모의고사도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 실제 기출문제가 자연계열 1, 자연계열 2가 있었는데요. 주로 내용은 미적분이 중심축입니다. 반영 비율로 따지면 미적분이 50% 정도 이상이 되는 것 같고, 확통은 문제 1번에서 20점의 배점으로, 기하는 문제 4번에서 30점의 배점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대 출제 경향을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중앙대는 문제 1번은 무조건 확률과 통계가 고정입니다. 중앙대 논술의 난도를 보면 중앙대 수준보다는 살짝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1번에 확률 통계 문제를 출제할 때 수능적인 그런 깊숙한 그런 개념력, 통계의 뒷단원 같은 걸 묻는 건 아니라 그냥 확통을 몰라도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사전에 어떤 단어나 이런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시문의 상황을 이해하고 순서대로 경우를 잘 찾아서 나열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제가 풀면서도 느낀 게 귀찮고 찾아야 될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해석하고 났어도 숫자를 빠뜨리는 경우가 저 역시 꽤 많았습니다. 중앙대 1번은 꼼꼼함이 키워드고요. 과거 중앙대 오랜 문제 1번의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면 거의 10년 이상의 기출문제 1번은 다 확통이거든요. 풀어보면 경향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문제 2번, 3번은 소문항까지 해서 내문항을 출제하는데 거의 대부분 미적분 과목입니다. 그 미적분에서도 중심은 정적분에 있고요. 정적분의 활용과 관련된 소단원 어디에서도 출제할 수 있고, 그 마지막 결과들은 부분적분이나 치환적분을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중앙대 논술은 문제의 난도가 어렵다기보다는 계산 과정이 되게 많다. 그리고 부호라든지 숫자를 대입하면서 실수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대 논술 준비하면서는 정적분을 질리도록 연습하면서 숫자 계산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연습을 여러 번 해봐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3번, 중앙대 4번은 이제 기하가 고정됐다고 했죠. 2, 3개년 전부터 기하를 고정했고, 소문항을 2개 출제하면서 기하의 단원이 2차 곡선, 평면 벡터, 공간동인데 이 3개의 단원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1, 자연계열 2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기하는 고르게 전부 출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내용은요, 수능적인 내용에서 거의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기하를 하거나 수능 확통을 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맞힐 수 있을 텐데,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수능에서 미적분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하나 확률과 통계는 약간 소홀하거나 준비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적어도 중앙대는 확통이나 기하를 준비를 못한 학생은 맞출 수 없다. 확통보다는 기하의 수능적인 개념이 더 강조되고 출제의 난도 또한 수능 정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결국 수리논술은 중앙대가 3합6이라는 조건을 맞추면서 확률과 통계나 기하까지도 내신에서 충분히 관심 갖고 공부를 해둬야만 합격할 수 있다. 상위권 대학은 확통이나 기하를 실제로 출제하니까 수학을 골고루 모든 단원을 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중앙대 수리논술 어떻게 준비할까? 1번, 고려대 서강대와 동급 정도로 보입니다. 난도로 보면 고려대 서강대보다 반 칸 정도 위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대 수리논술 준비하는 분이라면 중앙대의 과거 기출문제를 충실하게 풀어보고, 그리고도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면 고려대 서강대 정도의 논술 문제를 풀어보면 더 준비가 잘 되겠고요. 아까 이미 강조를 했던 것처럼 중앙대의 논술은 미적분이 50% 이상이고, 그리고 미적분 중에서도 정적분이다. 그 정적분에서 그동안 출제됐던 내용들을 보면 함수의 기하학적인 성질을 주로 제시하고 구간을 쪼개서 하는 정적분. 그러니까 적분을 여러 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 실수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구간에 따라 함수의 정의가 다르게 생성하고 그때의 정적분을 하는 방법, 부분적분, 치환적분이 다양하게 쓰이는 사례들을 연구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방법, 정적분의 활용 단원들도 논술의 메인 테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3번은 중앙대는 제가 중앙대의 2개의 시험지를 풀어보고 나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즉 계산할 내용이 많고 쓸 내용도 엄청 많고 계산을 틀리는 경우도 저도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앙대 준비를 할 때는 중앙대는 시립대, 경희대 등과 함께 120분의 넉넉한 시험 시간을 주고 문항수는 상대적으로 소문항 기준으로 7문제니까 적습니다. 연대와 고려대 정도는 문항수가 많고 시험 시간은 적은 게 특징이지만 난도는 중앙대가 고려대보다 반 칸 정도 위라고 했죠. 그렇지만 중앙대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30분 정도 넉넉하게 많으니까 여러분이 맞췄다고 생각한 문제를 오류를 충분히 검토해서 계산 과정에 작은 세세한 오류들을 잡아내는 게 좋겠고, 중앙대, 한양대 이화여대는 수능 이후에 한 주를 보내고 난 다음 주말에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에 준비할 시간이 적지 않게 많아요. 여러분이 수능 이후에는 다른 과목에 공부를 할 필요는 없이 수학과 수리논술 공부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8일 정도의 수능 이후에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수능 전에 몇 달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긴 시간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 학생들을 수능날 저녁에 만나보면
평소에 논술 준비를 덜 했고 수능 최저는 어찌어찌 맞췄지만 논술 준비를 안 한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며칠 준비해서 될까요? 이런 약간 패배감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될 것도 안 됩니다. 8일의 시간이면 확통기하의 개념을 서리있게 알았더라도 그걸 다질 수 있는 시간이고, 중앙대 기출문제는 아주 난도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부족했더라도, 혹은 지금 정시에 올인을 하기 위해서 논술을 조금 소홀히 했더라도 수능 최저 마치고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학생이라면 수능 후에도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하면 합격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합격한 학생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중앙대 의학학 계열 준비하는 학생들이 중앙대 일반 자연계열하고 논술의 난도가 다르냐 같으냐 이런 것들 가지고 갑론을박 하시는데요. 중앙대는 자연계열 1, 2의 시험 문제의 난도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대 논술 준비할 때는 일반 자연계열 학생하고 같이 공부해도 충분하고요. 대신 중앙대 의학부나 약학부는 일반 자연계열보다는 시험의 합격점이 꽤 높은 것이 차이입니다. 자, 마지막 안내사항은요. 안성인 다빈치 캠퍼스도 서울에서 자연계열 1회 시험지로 같이 시험을 보고요. 중앙대는 매년 보통 7월 초쯤에 논술 가이드북을 발표하는데 아주 잘 정리된 내용을 발표합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중앙대 논술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중앙대는 3합6으로 최저가 굉장히 센 대학이죠. 그래서 최저 충족률도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도 중앙대 지원을 할 때 그 최저를 못 맞추는 70% 이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잘 여러분의 실력을 평가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